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그의 미소, 손길,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그 어떤 것도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튿날 공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았기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창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함께했던 순간들, 식물을 가꾸던 손길, 도시락을 나눴던 시간, 바닷가를 걸으며 나눈 이야기들, 그 어떤 것도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소문이 잘못된 걸까?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정적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행복을 맛본 후라 그 부재가 더 고통스러웠죠. 무언가를 잃은 듯한 공허함, 내 삶에 빛을 주던 누군가를 스스로 밀어낸 후회가 저를 갉아먹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삶은 다시 예전의 무의미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시장에서 혼자 먹을 음식을 사고 TV를 보며 잠드는 따분한 반복.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를 마주쳤어요. 제가 먼저 보았기에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모습이 한 달 사이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더 외롭고 더 지쳐 보였죠. 마치 생기를 잃은 듯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곧 안도감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인사만 하고 가자. 그렇게 다가갔을 때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혜자씨, 안녕하세요. 공기가 멈춘 듯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그의 눈에서 한 달간의 모든 감정이 읽혔습니다. 그리움, 혼란, 상처, 그리고 여전한 따뜻함. 요즘 안 보여서 혹시 아프신가 걱정했어요. 매일 공원에서 기다렸는데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그는 매일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누구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라고 차마 말할 수는 없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이 제 안을 꿰뚫는 듯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의심을 읽은 듯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진실을 피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주할 시간이었죠. 사실 성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눈에 상처가 스쳤죠.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싶으신가요? 제 이야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이 어떻든 알고 싶었어요. 상처가 되더라도 적어도 거짓 위에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커피라도 한 잔 할까요? 그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망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이 솟아났습니다. 네, 그럴까요? 우리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 2개의 커피잔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혜자씨, 제 집을 보러 가실래요? 거기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기 때문일까요? 방파제 끝, 그가 사는 작은 목조 주택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의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어요. 창문마다 작은 화분이 놓여 있고 마당에는 그가 가꾼 꽃들이 피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그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오래된 가구, 책으로 가득한 책장,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그중 가장 큰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그와 한 여성의 모습. 어머니세요? 네, 생전에 가장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마루에 앉았을 때 그는 차를 내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고 곳곳에 떨림이 있었어요. 5년 전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중증치매였어요.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잊으셨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방금 한 말을 반복하시거나.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나중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물으시고 가끔은 저를 남편으로 착각하시기도 했어요. 밤중에 집을 나가려 하셔서 문에 자물쇠를 채워야 했죠. 제가 자는 동안 어디로 사라질까봐 5년 동안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의 고통이 제게 전해졌어요. 누군가를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간호사로 일하며 많이 보았으니까요. 동네 복지관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거기서 몇 시간이라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여직원이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갑자기 분노가 스쳤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거칠게 대하기도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죠. 몇 번 항의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어머니가 복지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 여직원이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혼자 두었다가 사고가 난 거였죠. 화가 나셨겠네요. 네, 많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머리를 다쳐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그 직원은 어르신들은 원래 잘 넘어진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는 건들 수 없었죠.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그 여직원과 언쟁을 벌였어요.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죠. 하지만 절대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녀가 저를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의 눈에서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 일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는 듯했죠. 경찰 조사 결과 저는 무혐의로 처리됐어요. 복지관 CCTV에도 제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진실보다 빨리 퍼지더군요. 그의 이야기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깊은 상처 모두 거짓 일이 없었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복지관에 가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24시간 돌봤죠. 제 인생은 완전히 어머니를 위한 것이 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신 모든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고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년 전 어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목적을 잃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30년간 저는 아들과 환자들을 위해 살았죠.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저 역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식물을 돌보며 다시 의미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혜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깊은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혜자 씨를 처음 봤을 때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당신 눈에 있는 예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의 진심이 제게 닿았습니다. 30년간 홀로 아침을 준비하고 빈 침대를 보며 울던 밤들 그도 같은 외로움을 알고 있었어요. 성우 씨, 미안해요. 소문만 듣고 당신을 의심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자신을 보호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우 씨. 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아오셨네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자 씨가 저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두 예로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았죠.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진실했죠.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혜자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다시 시작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소문이라는 장벽을 넘자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함께 감싸주기로 했어요. 마을 장터에서 함께 바지락국을 먹으며 웃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수군거림도 손가락질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의미 없어졌어요. 우리 나이에 누군가의 시선이 중요할까요? 이미 충분히 길고 힘든 길을 걸어온 우리였으니까요. 혜자 씨,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장터에서 성우 씨가 속삭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대담해졌어요. 보게 두세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감히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당당하게요. 그의 눈에 비친 놀라움과 행복, 그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인생을 나누었어요. 젊은 날의 이야기, 결혼 생활의 행복과 고통,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감정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우리는 인생의 모든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았죠.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치유였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혜자 씨 앞에서는 이상하게 계속 말하고 싶어져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어요. 무거운 침묵을 지키던 그가 제게만큼은 내면을 열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느 날 그가 무릎을 다친 채 공원에 나타났어요. 제가 약국에 달려가 붕대와 원고를 사왔죠.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상처를 치료했어요. 이제는 제가 보듬어 줄게요. 붕대를 감으며 말했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늘 주는 사람이었고 받는 법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의 집 작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야채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밥을 퍼 담았죠. 가스레인지 불꽃 앞에서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살짝 감쌌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졌어요. 73세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혜자 씨, 네, 함께 살아볼래요? 그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73세에 청혼을 받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침묵에 그가 서둘러 말을 이었어요. 물론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매일 아침 혜자 씨를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 저를 울렸어요. 복잡한 계산도,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혼인신고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그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종이 한 장보다 더 소중한 건 매일 아침 곁에 있을 누군가의 온기였어요. 네, 함께 살아요. 제 대답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73세와 70세, 우리는 소년과 소녀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월의 주름이 깊은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주름이 행복의 흔적으로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73년을 살아오며 만든 내 공간, 내 습관, 내 삶, 정말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깨달았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두려운 건 없다는 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사랑으로 인한 변화라는 걸. 일주일 뒤, 우리는 구청 대신 동네 서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으로 쓴 편지를 교환했어요. 우리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죠. 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우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제 삶은 흑백 영화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색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온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편지는 더 짧았지만 더 깊었어요. 혜자님,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꽃입니다. 함께 피고 함께 시들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내 남은 인생의 빛입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가 저를 울렸어요. 젊은 날의 화려한 사랑의 맹세보다 이 수박한 약속이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허무함과 깊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챙겨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앨범, 남편의 유품 몇 가지. 30년 동안 모은 제 인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가벼웠어요. 이제 추억만큼 미래도 소중했으니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동네의 시선. 우리는 노인들의 스캔들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73세의 새로운 시작.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첫날 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서 춤추고 있었죠.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긴장되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조금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도. 그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마치 첫 결혼식 날의 신랑 신부처럼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도 따뜻함이 있었어요. 침실로 들어가자 그가 조심스레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꺼낸 건 거대한 킬트 이불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손수 지은 100여 개의 천 조각으로 만든 이불. 그가 가장 소중히 간직한 것을 나눠준 거예요. 이불이 너무 크네요. 제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품에 안겼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전함과 편안함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 숨소리, 체온 모두 저를 안정시켰어요. 73세에 맞이한 첫날 밤, 제 다리는 스르륵 풀렸습니다. 그가 보여준 크기란 그의 가슴이었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따뜻한, 저를 온전히 품어주는 그의 마음. 그게 저를 떨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이에도 마음은 여전히 뛰고 있으니까요.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낸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 낯선 침대. 하지만 옆에 누운 사람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편안했죠. 조용히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된장국과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차렸죠. 밥을 짓는 동안 문득 깨달았어요. 30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감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일어나셨어요? 그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등을 돌린 채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는 내 뒤로 다가가 살짝 안아주었어요. 그 포옹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마치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느껴졌죠. 밥 냄새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좋은 아침은 처음이네요. 아침을 함께 먹으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어요. 소소한 것들이었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그의 텃밭을 함께 가꾸고 저녁엔 TV로 드라마를 보는 것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모래밭 산책로를 걸었어요. 바람은 따뜻했고 햇살은 부드럽게 우리의 등을 감쌌어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발걸음과 조화를 이루었죠. 걸음 괜찮으신가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제보다 부드러워졌어요. 그 말에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70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움을 아는 소년과 소녀였어요. 그 순수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죠.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생기가 돌아왔고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했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점심엔 텃밭에서 일하고 오후엔 각자의 취미를 즐기다가 저녁이면 하루를 나누는 시간.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혼자였다면 스쳐 지나갔을 모든 순간이 함께 나누니 보석처럼 빛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노인들의 스캔들이라 수군거리던 그들도 우리의 행복한 모습에 차츰 축복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젊은 부부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행복할 수 있나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오래 행복한 게 아니라 늦게 행복을 찾았을 뿐이에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공원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자연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그의 지식과 제 따뜻함이 만나 더 많은 생명을 키워냈죠. 이제 우리의 봉사는 더 특별해졌어요. 우리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늦은 봄 모임이라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어요. 혜자 씨와 성우 씨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내일 처음으로 데이트를 합니다. 65세의 한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무소를 찾았습니다. 성우 씨는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었어요. 꽃을 놓고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죠.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떠난 뒤 오랫동안 혼자였지만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녕. 눈물을 흘리는 저를 성우 씨는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과거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우리가 함께한 지 2년이 되는 날, 성우 씨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우리가 처음 심었던 그 씨앗, 기억나세요? 그의 손을 따라 시선을 돌렸어요. 집 뒤뜰에 작은 꽃나무가 피어 있었어요. 첫 봉사활동에서 함께 심었던 그 씨앗이 자라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운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늦게 찾아와도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젊은 날의 사랑은 폭풍처럼 강렬하고 때로는 파괴적이지만 노년의 사랑은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럽고 지속적입니다. 둘 다 아름답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꽃을 바라보며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봄이 다시 올 줄 몰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봄은 늘 늦게 온 사람들 마음에도 도착합니다. 성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품은 처음 느꼈을 때보다 더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이 제 자리였던 것처럼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였어요. 우리는 짧은 시간을 함께하지만 그 시간은 30년의 외로움보다 더 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74세, 그는 71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단순한 감사가 우리의 하루를 빛나게 하죠.